네, 안녕하세요. 고정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좀 이것만은 알고 갔으면 좋겠다. 경찰 조사 이것만은 꼭 알고 가라. 뭐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꼭 뭐 음주운전 사건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도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잘못을 또 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가장 첫 번째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시는 건데요. 만약에 혼자 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 아니면 굉장히 좀 이게 중하다, 예를 들면 특히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범죄를 했나 안 했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한 범죄거든요. 단순하게 예를 들면 내가 누구의 뺨을 한 찰 때렸다, 이것은 벌금을 얼마 내느냐 안 내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을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뭐 성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큰 금액의 사기라든지 이런 경우라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내 삶을 굉장히 좀 괴롭힐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경찰 조사를 받게 될 때 내가 그냥 뭘 해야 되느냐, 좀 당황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받아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많은 분들은 처음인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 경찰 조사에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 가야 될 것인가? 뭐 일단은 예전처럼 이렇게 막 강제적으로 막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많이 없고, 나름대로는 다 부드럽게 조사를 받긴 받습니다. 뭐 억압적으로 한다거나 당연하게 폭행 협박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경찰서에 내가 뭔가를 조사받으러 가는 것 자체가 좀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하시고, 근데 이 경찰이라는 것은 경찰로부터 시작되어서 경찰, 검찰, 법원 단계까지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을 때 판사가 내가 경찰에서 한 말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피의자 신문 조사라고 하는데요. 내가 피의자로서 조사받은 내용을 피의자 신문 조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찰하고 이제 주고받은 내용들을 타이핑을 경찰이 다 칩니다. 그래서 주고받은 내용들이 글로 만들어져서 그 글이 검찰도 보고 결과적으로 법원도 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쓰여 있는 말,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나와 있는 말이 과연 내 말대로 되어 있는지가 반드시 중요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첫 번째, 묻는 말에 대해서 답을 하실 때 길게 하시면 안 되고 짧고 분명하게, 왜? 쳐야 되니까요, 글로. 그렇기 때문에 길게 말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대로, 그 사람 마음대로, 수학 마음대로 어느 정도 요약을 해버리거든요. 그것보다는 정확하게 내가 하고 말을 좀 짧게 분명하게 딱딱 찍어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그대로 타이핑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십시오. 장황서를 풀시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하실 것은 경찰관이 경우에 따라서는 유도 신문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뭐 악의적으로 뭐 한다기보다는 이미 경찰은 어떤 이 사람이 이런 혐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전제하는 상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예,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이런 거는 그럼 맞죠. 이런 식으로 뭔가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내 답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참 캐치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정신을 좀 바짝 차리셔가지고 이 사람이, 이 수사관이 묻는 이 질문이 혹시 직접적으로 뭔가를 훔쳤죠, 아니면 뭔가를 어떻게 했죠, 아니면 강제적으로 뭔가를 뭐 신체 접촉했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그냥 단순한 질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뭔가 순간 결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사받을 때는 좀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안 되고, 그 질문 한 질문을 굉장히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답변도 신중하게 좀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네, 그래서 그냥 그렇다는 거죠? 네네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이런 거죠, 네 라고 말을 한 것이 실질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는 경찰관이 묻고 우리가 예라고 답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경찰관이 한 말이 내가 한 말로 글로 답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럼 뭔가 좀 완전하게 뭔가 느낌이 다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적극적으로 내가 불리한 인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구태여 내가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서 어떤 인정을 한다거나 인정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외에 별도의 사정, 불필요한 사정들을 내가 막 내 스스로 말을 꺼내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사관이 묻지도 않았는데 내 스스로 불리한 사정을 이야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런 얘기를 한다 해서 수사관이 그래 참 이 사람 참 여러 가지로 자기가 좀 불리한 것도 먼저 이야기하고 참 착한 사람이네, 빼줘야 되겠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먼저 이야기한 어떤 불리한 사정들, 또는 내가 먼저 제출한 불리한 자료들은 전부 다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오지 결코 유리하게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자료를 낼 것인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건 굉장히 좀 첨예한 부분이긴 한데, 나는 잘못을 저지른 게 맞는데, 그런데 수사를 받으면서 그렇다면 나는 허위 진술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한 대 때린 적이 있는데, 아니면 정말 강제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했는데, 아니면 내가 뭐 횡령이나 배임을 했는데 또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부인 쪽으로 갈 것이냐 라고 한다면 전부 다 내가 소위 말하면 거짓말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결심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정말로 허위 인수를 가가지고 일관적으로 갈 수가 있고, 흔들리지 않고 일관적으로 갈 수가 있고, 또 그 허위 인수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는 확신이 없으시다면, 그것은 그러한 허위 인수로 인해 가지고 종국적으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허위 인수로 밝혀진다면, 이미 내가 저질렀던 범죄뿐만 아니라 그 후의 사정에 있어서도 더욱더 안 좋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더 무거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조언을 해드린 것은, 사실이 있고 그 일이 맞다면 일단은 잘못을 인정하고 가고, 다만 모든 잘못에는 그런 어떤 변명거리 아니면 억울한 거리가 있긴 있습니다. 판사님, 수사관님, 검사님, 이런 점은 내가 있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점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참고해 주세요 라는 쪽으로 가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의 조사를 받으실 때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도 좀 조사받는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또 구체적으로는 이제 안에서 조사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내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내가 할 말이 많습니다. 내가 이제 억울해서 조사를 받든 내가 잘못을 저질렀든 반드시 미리 준비를 해 가십시오. 무엇을 답할지를 미리 준비하셔도 좋고요. 왜냐하면 사건에 대해서 어차피 어느 정도 뭘 물을지는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명확하게 어느 정도 기억을 다시 한번 복귀해 가지고, 제일 좋은 거는 어떤 글로 정리해 본다거나 명확하게 어떤 정리를 내 머릿속에 해놓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서 흔들리면 아까는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왜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진술이 버벅되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진술할지를 정확하게 글로 한번 써가지고 일시, 날짜, 장소, 무슨 말 딱 특정을 해가지고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이 이제 수사를 준비하시는 하나의 어떤 그런 준비 사항이고요. 또 하나 더 좋은 건 뭐냐면은 글로 쓰십시오. 글로. 처음부터 글로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쓰고, 그 다음에 그 글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같이 붙이십시오. 그래서 그날 들고 가지 말고 조사받기 일주일 전에 미리 경찰관에게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무슨 결과가 나타났냐? 조사관이 내 말을 다 읽고 왔어요. 조사의 순서는 내부터 조사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고소한 사람부터 조사를 받기 때문에 수사관은 일단 나한테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해명을 내가 그날 가서 말로 하기보다는 미리 글로 전부 다 해명을 하고 자료를 다 첨부해가지고 가면, 수사관은 나름대로 판단을 썼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런 입장이구나, 이런 자료도 있구나. 그러면 수사관이 이미 우리에 대한 오해를 풀고, 오히려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 안 해 라면서 수사를 받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정이 있다는 거 좀 알아주세요,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닙니다 라는 것들을 설득을 해 놓으시고 가시면 좋고, 내가 억울하게 눈을 쓰고 있다, 그럼 적극적으로 또 액션을 취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미리 사전에 그런 주장과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게 좋다.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상황이 안 된다 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하게 그에 대한 변호사를 찾아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미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미리 제출하시고 가시는 것도 좋고, 또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를 대동해가지고, 또 그런 변호사 옆에 있으면은 그런 유도신문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뭔가 잘못했을 때, 내가 말을 잘못했을 때 옆에서 잡아줍니다. 지금 하신 말이 이런 말씀이 맞습니까? 왜냐면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 잡아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또 그런 것들도 미리 다 준비하시고, 필요하다면 변호인 선임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찰 단계부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 단순하게 경찰 가서 내가 말하면 끝나겠지 라고 생각하지 절대 마십시오. 수사기관은 항상 죄를 어떻게든지 인정되는 방향을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내 뜻과 다르게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말 경미한 사건이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중요한 사건이라면 반드시 철저한 대비를 하시고 경찰 조사부터 임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 시에 좀 준비하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